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성인 간호 시간이고요. 폐질환 공부 다 해서 이번에 이제 혈액질환에 관해서 6단원 들어가겠습니다. 혈액지나 질환도 그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혈액의 구성과 기능 한번 볼게요. 혈액의 구성, 이거 혈액 자체는 해부 시간에서도 많이 했었고 여러 단원에서 계속 다루기 때문에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혈액 자체는 혈구와 혈장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혈액을 원심 분리를 시키면 제일 밑에 무거운 게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이 무거운 게 혈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들이 무거워서 밑에 가라앉고 위에 뜨는 게 혈장입니다. 누렇게 이제 물 같은 게 뜨잖아요. 여기가 이제 혈장인데 이 혈장은 혈액의 55% 정도를 차지하고 이 무거워서 밑에 가라앉는 혈구는 45%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혈구, 밑에 가라앉는 이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죠. 적혈구 RBC라고 하고요. 제일 중요한 기능은 그 안에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시킨다는 거. 그다음 백혈구 WBC는 그 방어 식균 작용을 하죠. 그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다 이제 잡아먹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혈소판 플레이트렛이라고 하는데 그 혈액의 응고, 지혈 작용을 도와줍니다. 이 혈소판이 있기 때문에 출혈이 나도 응고가 되는 건데 정상적인 그 혈액 응고 시간은 5에서 15분 정도라고 해요. 이보다 더 지혈 시간이 길어진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혈액 내 혈소판이 부족하다라는 거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혈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혈장을 보겠습니다. 혈장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단백질 7% 정도인데요. 이 단백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알부민은 그 혈액에 있어서 삼투압을 도와주는 단백질이고요. 글로불린은 그 면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섬유소인 그 피브리노겐은 응고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혈장에서 응고를 맡고 있는 피브리노겐을 뺀 것을 혈청이라고 한다라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는 항체, 효소나 응고 인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액의 기본적인 구성 정도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혈액은 약 알칼리성을 띠면서 성인의 경우 평균 한 4에서 5리터 정도 몸에서 차지한다고 해요. 혈액의 기능이 중요한데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실게요. 산소와 영양분, 호르몬을 조직에 운반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운반함과 동시에 반대로 이산화탄소도 이제 배출을 시키기 위해 운반하죠. 그리고 뭐 요소라든가 그러한 노폐물들을 배설기관으로 운반하는 작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몸에 감염이 됐다 했을 때는 그 몸을 보호하는 작용, 이제 백혈구가 담당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출혈 시의 응고작용, 이건 혈소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온 유지와 조절, 체액의 전해질 균형 유지, 그 다음에 식균 작용 방어, 그 다음에 세포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혈액의 기능은 여러 군데서도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혈액들에 관련된 질환들이 있는데요. 우선 빈혈과 책에는 빈혈, 백혈병, 그 다음에 혈우병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빈혈이 좀 시험에 많이 잘 나오는데 빈혈 파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빈혈 자체는 적혈구수, 혈색소, 헤마토크릿이라 그래서 적혈구의 용적률입니다. 이 수치가 정상보다 낮은 상태를 말하고요. 원인은 혈액 손실이나 조혈 불능, 혈구의 파괴나 골수 기능 장애 등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혈 불능으로 오는 빈혈은 철분 결핍성 빈혈, 악성 빈혈 등이 있고요. 혈구의 파괴로 오는 빈혈은 용혈성 빈혈, 그다음에 골수 기능 장애 로 오는 빈혈은 재생 불량성 빈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빈혈이 시험에 굉장히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빈혈이 있을 경우는 피부 점막의 창백 공통적으로, 그다음에 저혈압이 있고요. 두통, 머리도 아픕니다. 그리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이명 증상과 현기증 당연히 나겠죠. 그리고 오히려 빈혈이 있는 사람에 있어서 출혈성 경향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빈혈이 있는데 출혈까지 더 나타나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철분 결핍성 빈혈과 악성 빈혈이 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철분 결핍성, 악성, 재생 불량성, 용혈성인데 각각 빈혈의 그 정의를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철분 결핍성 빈혈 보겠습니다. 신체의 철 함유량이 정상보다 낮을 경우에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고 하는데, 그 치질 환자, 특징적인 게 치질로 인한 만성 출혈 환자에게서 보여질 수 있는 빈혈이 이 철분 결핍성 빈혈입니다. 언뜻 이 치질하고 철분 결핍성 빈혈하고 좀 연관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철분 결핍성 빈혈에는 철분 제제를 투여하면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철분 제제 자체가 철분이 이 적혈구의 생성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 철분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 철분 제제를 투여하는 건데요. 철분 제제 자체가 이제 이거를 먹게 되면은 치아에 착색되는 게 이제 검게 착색이 되나 봐요. 그래서 빨대를 사용하는 게 좋고, 대변 색깔이 검어질 수 있다는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분 자체로만은 이제 몸에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타민 C와 같이 처방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악성 빈혈 있습니다. 악성 빈혈은 예전에 위 관련해서 그 성인 간호 시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적혈구 생성에 관여하는 비타민 B12, 이 비타민 B12가 적혈구의 생성에 관여를 하는데 이 비타민 B12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악성 빈혈, 이제 만성적 거대적 혈구 빈혈이 오는데, 이 비타민 B12 결핍 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비타민 B12의 주사로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이 비타민 B12의 흡수를 도와주는데, 이 거꾸로 비타민 B12가 없기 때문에 위암 발병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악성 빈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대변의 잠혈 검사로 그 조기 발견을 항상 이제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생 불량성 빈혈입니다. 골수의 조혈 기능이 저하돼서 나타나는데요. 수혈과 보온 감염 방지로서 이거를 좀 치료하는 게 좋겠고요. 용혈성 빈혈은 적혈구의 파괴 속도가 이제 너무 빠른 거예요. 적혈구의 수명이 한 120일, 한 넉 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넉 달을 채우지 못하고 빨리빨리 죽어버리니까 만드는 속도에 비해서 죽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적혈구 수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황달이나 비장, 간의 비대나 담석증이 잘 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빈혈 특징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혈병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백혈구 자체가 너무 많아서 그 감염된 나쁜 균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멀쩡한 균까지 얘가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치료를 한다기보다 그냥 이제 생명 연장을 계속 시키는 게 치료의 최고 목표입니다. 화학적이나 방사선 요법, 골수 이식을 해야 되고요. 감염이 방지되는 걸 막고 항생제를 투여하고, 중요한 게 역격리 시켜야 된다는 거. 그 면역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균으로부터 감염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음압병동이나 역격리, 본인의 그 면역을 막는 게 역격리잖아요. 지금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격리 치료를 하고 있고, 반대로 이분들은 외부로부터의 세균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역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채소나 과일 등을 금지시키는 치료법이 있겠습니다. 혈우병 보겠습니다. 혈장 내에 응고제가 결여된 상태예요. 혈소판이 지혈 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혈소판 자체가 부족한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잦은 출혈이나 남들보다 그 출혈 지연 시간이
지체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뭐 5에서 15분 정도면 지혈이 돼야 되는데 30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지혈제를 투여하거나 안정이 중요하고요. 그 다치지 않게 항상 조심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영양 섭취,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근육 주사를 맞게 된다 하면은 그 주사 후에도 그 부위를 계속적으로 관찰해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항상 조심해서 봐야 되는 그 유의사항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혈 시 주의사항이 아주 긴 항목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왜 기냐?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길겠죠?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문제에. 그래서 수혈할 때 주의사항 한번 보겠는데요. 이 수혈에 있어서 그 수혈을 왜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혈은 이제 산소 운반 능력을 증가시키고 순환 혈액을 보충시키면서 혈액에 있어서 어떤 결핍 성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보완시키고 또 응고 인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수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수혈의 목적이에요. 수혈을 왜 하는지 이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수혈 전에 중요한 건 반드시 활력 징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활력 징후가 어떤지 정상적인 사람이어야지 이제 만약에 뭐 맥박도 안 좋고 혈압도 안 좋은데 수혈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활력 징후 확인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수혈할 때는 50cc 생리 식염수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혈관에 정확한 주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를 흘려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생리 식염수를 일단 사용하는 것 자체는 그 이제 등장성 용액이기 때문에 그 적혈구의 용혈을 막아주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로 시작하는 이유는 적혈구의 용혈을 막기 위해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수혈 세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액 세트와 수혈 세트가 좀 다른 게 수혈 세트에는 여과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전을 방지하기 위한 여과 장치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여과막을 확인하고 이것 또한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심장보다는 혈액병을 높게 설치를 해줘야겠죠. 1m 정도. 그 다음에 이 혈액 내에 혈액을 투입할 때는 이 혈액 내에 다른 약물을 주입하는 건 금지입니다. 그 혈액이 응고작용을 일으켜서 그 약물과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응고작용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약물도 주입하는 건 금지고요. 그 활력 증상을 매 시간마다 측정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합병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혈할 때 시작 처음에 15분 정도는 그 수혈을 시작해 놓고 함께 그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한 병을 다 놨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수혈 세트를 교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여과기 자체가 그 한 병을 다 맞으면 거기가 이제 다 여과기가 다 꽉 그 막히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수혈 세트로 교환해 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수혈자와 공혈자 간에 이게 중요한데요. 피가 맞아야지 수혈을 하잖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혈액형 검사를 통해서도 피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겠지만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혈액형 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교차 시험 검사까지 두 가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혈액형 검사와 교차 시험 검사로 급성 용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O형은 모든 모든 그 혈액형에게 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데 모든 사람에게 혈액을 줄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는 건 또 모든 사람에게 받을 수 없죠. O형에게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피에게 주고 어떤 피에게 받을 수 있는지는 책을 통해서 좀 참고하시고요. 그만큼 이제 수혈자와 공혈자 간의 그러한 혈액형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차 시험 검사도 이중으로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체온만큼 그 혈액을 이제 체온만큼 온도를 높인 다음에 똑같이 만들어서 수혈해 주는 게 좋겠고요. 수혈할 때는 18게이지 바늘을 사용합니다. 이게 좀 굵은 바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혈구의 용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얇은 바늘보다는 굵은 바늘을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수혈증의 이상 반응으로 용혈이나 알레르기, 오한, 호흡곤란, 발열이나 맥박은 올라가고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통이 오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상 반응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알아두세요.
아까 말씀드린 수혈 시작 처음 15분은 함께 관찰한다는 거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공혈자, 피를 주는 사람이 물론 피를 줘서 감사하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매독이나 간염, 에이즈, 말라리아나 유행성 감염 증상이 있는지, 혈색소 정상인지, 고혈압이 없어야 되고 혈액 질환이 없는 자, 그러한 자인지 반드시 확인을 한 다음에 공혈자의 수혈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혈까지 좀 들여다봤고요. 볼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점점 공부할 내용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설명 많이 부족했겠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제 설명 들으시면서 반드시 기억하실 거 기억하시고 지치지 마시고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